예, 반갑습니다. 복지성공국장입니다. 3월 18일자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울산대병원에 18명, 울산 노인병원에 4명, 22명이 입원 중이고 모두 10명이 퇴원했고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2명 더 발생해서 확진자는 32명입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20대가 10명이고 50대가 7명입니다. 성별, 구분별 발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또 한 명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확진자의 입원 사항입니다. 22명 입원 중에 있습니다. 15번, 21번 확진자분들은 여전히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 발생한 확진자분들은 물론 나머지 분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겠습니다. 울산 각경 30번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남성이고 만 30세이며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남구이고 가족 사원에 2명 계시는데 울산 환자 29번입니다. 3월 17일 울산 환자 29번의 접촉자로서 보건소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했고 당일 16시에 당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증상은 3월 12일이고 가려와 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불안합니다. 접촉자 관리 및 검사 기능입니다. 3월 11일은 자택에 있었고 3월 12일은 남구 신정동 재갈 이비인후과 신정 열린약국을 방문했고 3월 13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3월 14일도 재갈 이비인후과 신정 열린약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중구의 한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3월 15일은 신정동 시장 할인마트 대박과일 상인을 들었고 3월 16일은 신정동 자양돼지국밥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유증 환자 8명에 대해 검체 채취 결과 모두 음수로 나왔고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시켰습니다. 병원, 약국, 식당 등은 방역 수동 폐쇄했습니다. 4페이지 하겠습니다. 울산 각경 31번 인적사항입니다. 여성이고 만 16세입니다. 회사원이고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이지만 실구지군 중구입니다. 가족은 부모, 고모, 친동생, 사촌, 동생 등 5명이고 3월 17일 9시에 북구 시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3월 18일 아침 8시에 진행되었습니다. 3월 16일 최초 증상이 있었고 38.9도의 발열과 기침, 설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 각진 32번 인적사항입니다. 여성이고 만 54세입니다. 31번 확진자의 모친이 되겠습니다. 주부이시고 울산 중구이고 울산 31번과 같은 장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무증상입니다. 31번과 32번은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스페인과 모로코를 방문했고 3월 14일 인천공항 종행 입국에서 자차로 부산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조사 중이고 조사가 완료된 대로 상세한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울산 확진 29번 인적사항입니다. 여성이고 만 30세이고 회사원입니다. 울산 남구이고 남편이 울산 환자 30분입니다. 두 분이 부부사입니다. 최초 증상은 3월 8일이고 목이 아팠다고 하고 지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접촉자 관리 및 검사 기능입니다. 3월 7일 자택에 있었고 3월 8일은 울주군 신우이집, 중구 스타벅스, 울산 성안점, 달동 무시산 한양집에 들렀고 3월 9일은 양동 소프톤 빅내과의원, 양동 참좋은 약국, 신정동 부산 축산물 유통, 신정동 참 돈가스 정순이 수수 호떡집을 들렸습니다. 3월 10일은 회사에 출근을 퇴근했고 3월 11일은 양동 기린약국을 들렸습니다. 3월 12일은 퇴근 후 신정동 재갈 이비인후과 신정 열린약국을 들렸고 3월 13일도 양동 그린약국을 들렸습니다.
3월 14일은 신정동 제갈 이빈 국가 신정 밀린야구 중국의 한 아파트를 들고 다이소 울산 신정점을 들렸습니다. 3월 15일 신정동 시장 사진관에서 신정동 대박 다이상을 들었다가 자차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 49명에 대해 검찰개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동 동선상에 있는 의원, 약국, 상점 등은 소득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중국 스타벅스, 부산 성안점, 접촉자 등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후원 3차 인장입니다. 1차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이었고 2차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였습니다. 3차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장하고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동일합니다.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휴지나 폐지, 어린이집 31개소를 제외하고 793개소에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조치입니다. 6번째 복지노정책 과장님께서 상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9번 확진자가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체 채취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드라이브스루 이용하여 검체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는 4명인데 동구에 3명, 중구에 1명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114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137개국에 17만 177명이고 사망자는 6,990명입니다.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8,413명이고 사망자는 84명입니다. 3월 15일 76명, 3월 16일 74명, 3월 17일 84명, 금일은 93명으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대구, 경북이 7,322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가 6,144명, 경북이 1,178명입니다. 대구, 경북도 3월 16일 42명, 3월 17일 37명, 금일은 55명으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무기시 발생 현황입니다. 격리 중 29명, 해제가 10명입니다. 접촉자 62명이 격리 중이고 338명이 해제되었습니다. 의사 환자 중 조사 대상 유증 환자 5,777명 중 5,632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검사 중인 사람은 145명입니다. 44명은 능동과 기준으로 141명은 해제되었습니다. 13개 선별진료소 진로의 검체 건수는 신천지 관리분들 한정교수 심한 1교차로 발열,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도 의심되어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조치사항은 6번째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랍 수분 사례입니다. 물품기부, 기타기운 등 판매 회사, 각종 시민단체, 공사단체 시민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8만 881명, 이탈리아가 2만 7,980명, 이란이 14,991명, 스페인이 9,191명, 프랑스 9,633명, 독일이 6,012명, 미국이 4,464명, 스위스가 2,200명 등 전 세계 37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도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아시아 5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유럽 5개국과 유럽 6개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 3월 16일 0시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등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하여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로 확대됩니다. 두바이는 경유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 등 외국을 방문한 후 확진자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역유입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돈이 아니게 검체를 받고 자가격리되고 회사, 식당 등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유럽 등 위험적 방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유를 경계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여러분들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환자분들이 다 유럽 쪽에 여행을 하는 우리의 확진자로 환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유럽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스스로 선별진료를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받기를 간절히 간곡히 네,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고위험군 직종중세 조치상 오늘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두 차례에 걸쳐서 72명에 대해서 1차, 2차 명단을 진술을 받았고요. 아래쪽에 보면 2차,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4,814명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2차에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까지 타 시도 대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검사나 조사를 완료했었습니다. 1차 전수조사는 6일차에 저희가 전체 4,814명에 대해서 최초 전화 확인을 다 했고, 이 건 또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한 80% 정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가 아니라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100% 완료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늘부로 고위험군에 관한 전수조사 및 그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가 종료를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시설 폐쇄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가 확인이 안 되는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런 쪽에 울산 신천지 지부와의 다소 간의 소통 창구를 이용해서 조기에 협조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대비 진척사항을 볼 때도 상당히 빨랐었고, 저희는 신천지 교인들이 종교의 특성을 바라보지 않고 울산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우리 시민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전화조사에 임하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 중에 고위험 종사자에 대한 확진자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 고위험군의 직종에 대한 종사자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 쪽하고 관계가 원활하게끔 많이 도와주신 우리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MBC 유영진입니다. 최근에 공교롭게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확진한다는 숫자가 분명히 되고 있는데, 아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자가격리 등 좀 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해줬는데, 그 밖에 울산시에서 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오늘 방금 확진자로 유럽을 방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을 통해 가지고 방문했던 다른 어떤 업무로 방문했던 유럽이 지금 항상 계속 코로나19의 확진 발생 속도가 상당히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럽을 방문하시면 우선 인천공항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먼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을 방문하신 분들의 명단을 하도록 빨리 입수하고 받아서 그분들 상태를 저희 시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자가격리라든지 능동감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자님. 네, 대신 위원님 기자인데요. 지금 33번 확진자로 운동선수잖아요. 지금 유럽을 다녀온 걸로 돼 있는데 동행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 소속된 단체랑 같이 간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갔는지 파악한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그 단체 그 소속된 단체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방금 그 발신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강원도 펜싱 팀으로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을 간 거는 훈련인지 시합인지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아마 뭐 그냥 여행을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거 지금 오늘 저녁 때쯤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일쯤에 브리핑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나오는 정보가 있으면 대변인 실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그에서 통보를 받아서 검사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번이 14일 날인가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그 증세가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합니다. 네,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29번 확진자가 회사원인데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일단 그게 어딘지 여쭤보고요. 또 이분이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게 3월 8일인데 그리고 나서 12일에도 재발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그 12일에도 갔었는데 또 13일에도14일에도 병원을 가다가 왜 16일에서야 선별진료소에 가게 됐는지. 왜냐면 해외 방문 이력이 이전에 있었는데 왜 그 이비인후과에서는 가고 선별진료소에 가보라고 이런 걸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29번 이 확진자는 이제 가족이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필리핀을 이제 업무차 자기가 다녀왔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촉자라든지 조사 대상 유증상자 범위 안에 평소에 들어있었으면 관리가 됐을 건데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증상자로 입국이 돼서 증세가 자기가 발현이 돼서 가서 해보니까 자기가 확진이 나서 확진자의 접촉자는 당연히 남편과 같이 간 어머니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회사는 그 이번에 그 7-3판 지침이 또 변경이 된 게 회사명은 미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 그 동선 안에 이제 접촉자 내지는 조사 대상 유증 사용자가 39명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저보다 검사를 한 결과 39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남 기자님 좀 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그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회사원이잖아요. 14일 날 입국을 하고 주말을 보냈는데 검체 채취는 화요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하루 정도는 회사를 간 건지, 회사를 가지 않았다면은 회사에서 파악을 해서 이분한테 자가격리를 공고를 한 건지 여부가 묻고 싶습니다. 이분이 14일 날 입국을 하고 15일이 아마 일요일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짐을 가지러 잠깐 들렸다가 부산으로 온 걸로 돼 있고, 이분도 사전에 어떤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만한 대상자로서 관리되는 분은 아닙니다. 제 질문은 이분이 이제 월요일 하루 이제 서울 직장을 다녀왔는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이분을 파악하기로 이제 해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자가격리를 회사에서 먼저 공고한 것인지. 예, 그거는 이제 그 회사 자체적으로 필리핀을 갔다 왔으니까 3주 동안 출근하지 말아라.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울산으로 와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니 31번은 스페인하고 모로코 갔다 왔다는 것인데요. 예. 33번은
아니, 네, 31번은 예, 31번 제가 말씀드린 맞습니다. 확진자는 스페인과 모로코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이분 이 모녀는 이분이 이제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그 부부도 필리핀 갔다 온 부부 같은 경우 남자분이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3주 정도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이 3주간이나 자가격리를 권고를 한 건지 같은 사례인 것 네, 같아서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그거는 서울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필리핀 갔다 오신 분한테는 3주 후에 출근하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9번, 30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회사에서 뭐 출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건 없었던 거고.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회사 관계니까 저희들 역학조사관 중에 조사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부분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39명이나 있는데 49명이 맞습니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자분 계십니까? 그 아까 조선일보 기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 30번 확진환자 같은 경우에 3페이지인데 그 12일, 14일 두 차례에 거쳐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필리핀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별 검체 채취를 하라는 뭐 그런 공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 날 보면 한인마트도 가고 엘가게도 가시고 꽃밥집도 가시고 이런 그 동선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좀 부주의 하셔서 이걸 걸러내지 못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예.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정상이 없었던 걸로 보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우리 그 병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당시 처음에 갔을 때 거리 조성이 참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를 한번 파악해보고 저희를 내일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역시 이제 30번 환자신데 이분이 그 증상을 자기가 본인이 느끼신 이후에는 되도록 그 외출을 자제하셨지만 또 마트라든지 과일 가게 푸파처를 가셨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머무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뭐 짐작하기로는 마스크도 하고 뭐 대비를 하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게들이 이제 동선에 공개가 됨으로써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게를 공개하는 기준은 과연 뭔가 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선에서 이제 업소를 공개하는 기준은 그 가게에 얼마 머무는 시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접촉자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포함되어 있나 없나, 있다라면 공개, 없다라면 아무리 긴 시간을 머물렀다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고 이렇습니다. 기준이. 마스크를 뭐 쓰고 그런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 여러 명이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볼 거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볼 거냐 이제 판단할 때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업소는 일단 접촉자가 있다라면은 공개 대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8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이제 동성 그 범위 아래에 있는 뭐 어떤 그 특정 장소들인데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면 접촉자는 뭐 말 그대로 바로 접촉자로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의사로서 이거는
의심을 해서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30번 확진자를 사례로 들어서 이 8명이 어떤 경우인 건지가 지금 설명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일단 이제 그 우리 의사로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이제 역학조사관 판단 여하에 달려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그 접촉자로 보기는 이거는 분명히 접촉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접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사 판단하에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끼고 다 하기는 했지만 어떤 그때 상황이 의심을 해볼 만할 어떤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이게 뭐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UBC 배윤주 기자님. 네, BBC 배윤주 기자인데요. 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29번 확진자 관련해서 그 중국 스타벅스 우선 현원점 접촉자 등 조사 중에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때 뭐 마스크 여부나 아니면 여기서 뭐 좀 여러 명의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뭐 어떤 조사 중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그 접촉자를 확인할 때는 뭐 CCTV라든지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 공간 안에 있기는 있었는데 아마 CCTV에 사각질이 있어가지고 신분을 특정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좀 더 추가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UBC의 조정자는 33번 확진자 인터넷에서 주신 33번 확진자분은 최초 증상이 3월 13일 유럽 여행 중에 이동통으로 나왔는데 인천공항 입국 15일 날 이틀 뒤 입국할 때 발열 체크가 안 걸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지금 그 질본하고 정부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받아내가지고 아마 검역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국할 때는 아마 무증상으로 회사가 통과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그때 어제 그 진도원에서 우리 해외에 나가신 분들 굉장히 유산이잖아요. 저희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반에 나가신 분도 그렇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들 명단을 주입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족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31번하고 32번 확진자 관련인데요. 그 5년간 지금 스페인하고 모로코로 다녀왔는데 이 외에 이 여행이 같이 동행한 가족들이 추가로 있는지, 예를 들어 31번 뭐 아버지도 같이 갔다든지, 이분들이 그냥 자유여행이었는지 아니면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여행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그 주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